세 번째 시간. 자,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멀리 바다가, 아주 푸른 바다가 잔잔하게 있는데, 까만 뭐가 보이죠? 네, 저 멀리서 배가 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주위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물을 쫙 펼쳐놓은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배가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설레이는 마음이 들겠죠. 예,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설레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설레임이 있을까요? 유산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배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설렘을 느끼는 이유는 네,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내 일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누군가 배가 다가올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레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는 각자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한계를 느껴왔는데, 무언가 그것이 가능성이 열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설레일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후에 30년, 40년 후에도 내가 개선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암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다가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하고 이제 6장을 만나시게 될 텐데 여기에 배 이야기가 나와요. 금배, 은배, 빈배. 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야 뭐야? 뭐 이런 생각도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금배, 은배, 빈배를 봤을 때 느낌적으로도 금배가 좋을 것 같죠? 네, 그 부제로도 항상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책에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럼 금배라는 것은 파트너라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파트너일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죠. 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들 금배신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이 일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척, 다 알고 있는 척 하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금배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감동을 받아서 열중하는 사람, 또 그럼으로 해서 깊이 몰두하는 사람, 당연히 금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좋으니까 해볼게. 그리고 나는 언젠간 골드 디렉터도 되고 월천녀도 되고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달성을 하고 내 일은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 금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상 명단이 있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게으르다면 명단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상 명단이 있는 사람도 금배,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것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누구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함께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금배 같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중간에 은배가 있는데 은배는 뭐냐면 비어있진 않으나 아직 금배처럼 이렇게 다 갖춰진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사업은 전달받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좀 늦거나 아니면 아직 타이밍이 오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을 은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문제의 빈배는 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자, 밑에 이제 사업 내용 가능성을 전달하고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금배라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이제 빈배인 거예요. 빈배는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목표 없고 명단도 작성해 보지도 않고 열정적인 자세도 없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빈배가 온다 그러면 본인도 에너지가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까지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주위의 열정적인 사람까지도 그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빈배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빈배가 내가 아끼는 파트너고 좋아하는 파트너지만 이 빈배의 성향을 계속 띠고 있다. 그럼 그것을 은배로 끌어올리고 금배로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리려다가 나까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라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의사나를 배워가고 또 트레이닝을 누군가를 시킨다고 할 때 요것도 강조해 주면서 전달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빈배에서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 내 파트너가 또 파트너를 만나고 파트너를 만날 수 있잖아요. 빈배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은배 유형을 도와서 금배 유형으로 만드는 것을 나의 트레이닝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파트너는 금배이면 좋겠고 빈배면 안 되는데 저희가 동시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내가 파트너인가 동시에 스폰서인가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파트너라면 나는 어떤 파트너가 될 것이냐. 자꾸 깔아앉는 빈배가 될 건가? 아니면 열정 뿜뿜 배우려고 하고 계속 질문하고 피드백 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금배 같은 파트너가 될 건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금배의 유형을 보면서 나를 한번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늦은 시간에 줌을 켜고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빈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속도가 잘 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지름길이었어. 이렇게 깨닫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밑에 부제를 보면 힌트가 나오죠. 거절당하면 계속 다시 가고 그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빈배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자, 거절당하면 패스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쿨하고 심플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네, 처음엔 멀어 보이 언제 그게 되겠어. 그렇게 오케이 패스 해오나면 언제 될까 멀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 그리고 이 7장에서는 그렇게 패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보라색 사람, 분홍색 사람, 연두색 사람, 또 이런 살구색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사업을 전달하고 싶죠. 자, 부수입을 올리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전혀 그렇다 그러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땐 패스하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보라색을 만났는데 전혀요. 그럼 분홍색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그러면 당신 말고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너 말고 누구? 이런 거죠. 근데 전혀요 라고 대답한 사람 말고 부수입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그랬을 때 그게 뭔데요? 라고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아니요 라고 하지만 그럼 주변엔 있나요? 그러면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요? 속으로 나도 알고 싶어.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알죠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물어봐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고 아니면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혹시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네트워크를 아직 모른다면 우리가 간략한 정보를 주면서 네트워크가 비전이 있는 일이고 생활 속에서 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관심이 없고 주변을 찾아보고 싶은 성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순간 낙담하거나 아니면 민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 분홍 사람이 언젠가는 연두 사람을 아니면 분홍 사람이 그 밑에 있는 하늘색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럼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어요? 하고 명함을 전해주는 그 상황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공을 차듯이 패스. 그래서 속도가 빨리 나는 것 같진 않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나의 사업 경험, 그런 대면 경험도 늘리면서 사실은 이게 내 사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8장을 가볼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 활용 방법.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죠. 같은 시간을 써도 효과가 잘 나는 시간을 쓰고 싶은 게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적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열심히 후원하고 그 후원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 나간다라는 거. 그런데 후원을 하다 보면 A부터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되는 게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후원이라는 거, 후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재밌는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의 100%를 온통 쏟아 부었지만 자,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복제가 되고 또 트레이닝 된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저희가 교육의 3단계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 복제가 된 나의 파트너가 또 다른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100%의 시간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후원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에는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 당신이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 에너지에 불이 붙어서 환하게 타오른다. 나의 열정을 끌어올리면 주변이 다 같이 타오른다.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부정적인 에너지도 전달이 잘 되지만 열정적인 에너지도 당연히 전달이 될 거죠. 근데 여기에 106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득당할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대화의 주변을 들을 때 그 대화 내용을 훨씬 더 깊고 냉철하게 파악합니다. 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상황이 떠오르세요? 2대1 미팅이 떠오르시죠? 네. 이 사업을 설명하는 열정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듣게끔 하는 중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열정을 뿜어서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초대된 우리가 A, B, C라고 봤을 때 초대된 C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B가 어때요? C가 듣는 거기서 한 발 물러난 B가 이 스폰서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집중해서 잘 듣고 흡수하고 배워가면서 트레이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대1 미팅이 효과적인 이유가 B에게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전달을 하는데 이 책
이 8장 뒤에 재밌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미팅이 끝났어요. 사업을 전달하는 자리가 끝났을 때 이제 B도 C도 자리를 뜨게 되지만 사업 설명을 한 A는 조금 더 그 자리에 남아있어 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셋이 2대1 미팅을 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주변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정말 상관없는 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을 잘 뿜어내면 그 여파가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지인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지만 그 테이블에 함께 있지 않은 제3의 인물에게도 열정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10장은요.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법. 네. 그리고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10장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희 그로잉어 그룹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자,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 때 그룹이 가장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팀 내에서 뭐 셀미팅이나 홈미팅을 할 때도 본인이 조금씩 하는 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크게 그룹에서 봤을 때는 각 분과별로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분과별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행사든 뭐 굿즈를 만들든 이랬을 때 전체적인 그룹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낄 수 있게끔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그룹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그룹 안에 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주말에 아시아 컨벤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나요? 저희 행사부과 리더님들 덕분에 저희가 마음 편히 진행을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는 시간과 그런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선물도 나눠주시고 그 일일이 모든 선물을 나눠주는 모든 것 아이디어를 짜고 시간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분과가 있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듣거나 재미있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각 분과별로 행사 분과뿐만 아니라 어때요? 북클럽 분과에서도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이게 각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룹이 그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셀 미팅 하실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나서서 하면 너무 좋은 그룹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동기부여를 줄 때 동기부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동기부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늘 어떤 시스템에 참여한다라는 그리고 나의 고개력 이런 것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동기부여에 속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리고 스폰서와 미팅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거나 자료를 읽는 거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쫙 내려오는 동기부여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그런 강의를 듣거나 어떤 승급자의 랠리를 듣게 되면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듬뿍 받잖아요. 컨벤션에서 전 세계의 그 유산화 사업자들이 정말 참신하고 앞서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걸 볼 때도 저희가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기부여가 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동기부여는 파트너의 온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도는 누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파트너들의 온도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파트너들이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려 하고 적극적으로 배워가려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변에
이 사업을 알리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온도는 고스란히 스폰서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화살표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클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 동기부여가 꽉 차서 열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그것이 우리 그룹 그리고 나의 스폰서 우리 그룹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위로 향하는 온도가 된다. 그러니까 각자 이 하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서 나의 온도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 그룹의 온도가 점점 더 뜨겁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화살표 위아래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인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인 나는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고 파트너도 스스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 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이 11장, 12장, 13장 여기로 들어가면 좀 뭔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계산법인 것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각형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이너리 방식에 대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아메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사업 방식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더 복잡해 보이고. 사실은 오각형의 이 5면을 저희가 처음 2 곱하기 2는 6이다 해서 2배수로 나갈 때 4배수로 나갈 때 그 계산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 5면으로 동시에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의 뭐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든지 6개월 안에 성공이 보인다라든지 숫자의 확장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사업으로 끌어갔을 때는 바이너리보다는 좀 어렵다. 저희는 그 오각형의 한 면을 이렇게 2 라인으로 내려간다고 이해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수학은 항상 곱셈. 요거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배수로 내려가는 것이 2 곱하기 2는 6이라는 이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10을 곱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2명한테 전달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6명이 됐어요. 그랬을 때 왜 6명이 아니고 각각 10명을 곱해야 될까? 이것은 내가 후원해서 내려가는 그 파트너들의 수도 배수로 내려가지만 그 각각의 파트너들이 적어도 제품만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의 회원들을 다 각각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업을 하는 파트너만 있진 않으시잖아요. 내 트리뷰 안에 제품만 좋아서 쓰는 소비자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사실은 배수로 내려가지만 곱하기 10으로 훨씬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14장을 볼게요. 앞서서 1장부터 쭉 이 내용이 이어져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어요. 이 책이. 미팅과 트레이닝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가면 된다. 그럼 진정한 목적이 뭐지? 미팅은 사업 전달하는 거 아닐까?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아닐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미팅과 세미나에 반복해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 파트너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참석을 하도록 저희가 이끌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미팅이나 트레이닝 장소에 왔을 때는 이 3가지의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사업을 열심히 배우는 자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하고 트레이닝의 진정한 목적은 이것이다.
자, 그래서 미팅이나 트레이닝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이게 어떤 사업을 네가 꼭 들어야만 해. 이 사업을 전달하는 자리야 라기보다 그냥 트레이닝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서 듣기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부담 없이 미팅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요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럼 한번 뭐 영양에 대해서 배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오게 되면 그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되겠고 회사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받을 수 있겠고 또 보상에 대한 가능성, 비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업의 기회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참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 14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15장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Q&A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유산화라는 사업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을 만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고 당연히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지만 아직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따로 PPT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지만 알찬 쇼더 플랜의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것을 내가 소화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파트너에게 새로운 지인에게 전달을 할 때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고요.